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용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조국 문제도 좀 네.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진행이 돼가고 있지만은요. 네. 자, 울산 저 부분이 네. 아까 우리가 또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네. 굉장히 문 정권의 한마디로 탄핵 네. 아니면 정권 자체에 네. 기본적인 어떤 이 불신, 국민 저항 등을 네. 유발할 수 있는 폭발적인 소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게 왜 심각한가 하니 이렇게 사사시 네. 정권이 네. 특정 사람을 네. 대통령의 친구인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그래서 위해 네. 출마 권유를 하고 네. 뭐 그까지는 불법이 아니라 칩시다. 네. 출마 권유해서 또 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네. 이제 상대 당내 후보와 네. 경선 후보와 네. 또 상대 타당의 이 겨룰 네. 후보를 전부 조사하고 네. 또 그 비리 등을 이렇게 축적하고 네. 또 거기에 경찰청장을 정권의 이제 하수인격인 인물을 내리보내고 네. 그래서 수사를 전부 있던 팀을 해체시켜서 네. 다시 수사팀을 짜서 네. 네. 공무원이고 네. 뭐 업자고 불러서 네. 무조건 저쪽에 대해서 불리하게 네. 말을 내라고 유도하고 네. 심지어 정책까지도 또 청와대 협의해서 네. 발표시키고 만들어주고 네. 또 상대방의 정책은 방해하고 뭐 지금 말하기가 나올 거는 다 나왔죠. 네, 그냥 거의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건 다 했다고 봐요. 특정인을 낙선시키고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네.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뭐 그 탄핵 사유가 안 되면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네, 청와대에서 이거를 네. 직접 했는데 이것이 탄핵 사유가 아니라면 아니죠. 조국이 송철호하고 뭐 본회장을 했다지만은 뭔 그게 있어서 조국이 이렇게 총대 메고 했을 리도 없고 빼고는 했을 리도 없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유재수 금감원 금융정책국장은 문재인의 동생이고 이 송철호는 문재인의 형이잖아요. 예. 형 동생하는 사이예요. 예, 송철호라는 사람이 울산에서 8번 떨어졌는데 울산시장을 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권력 핵심 세력이 총출동한 거예요. 총출동. 이것도 권력형 비리가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허위로 첩보를 받아가지고 그걸 청와대에서 또 가공을 해서 거기다 있는 거 없는 거 더 붙여서 이거는 형량은 이렇다. 법적인 또 그것까지 가미해서 청와대 통해서 내려보내줘서 그걸 갖고 또 수사하고 또 경찰은 또 울산에 황운하라는 사람이 임명해서 수사시키고 또 공약도 청와대에서 짜고 상대방 또 송철호의 라이벌 되는 사람은 또 찍어내기에 또 관여하고 이건 뭐 총체적으로 다 관여가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거의 뭐 국가 권력으로서는 막 가는 거죠. 막장이죠 거의. 예. 자 그러면 이런 막장이 벌어져서 국가가 경찰 조직을 또 청와대 조직을 이제 완전히 사병처럼 동원을 해서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는데 이용을 하고 국가의 예산, 공약 등이 또 거기에 뒷받침되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송철호는 또 되고 난 이후에 이런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농공행상했고 그렇죠. 또 문재인은 또 그 황운하를 이제 또 대전으로 승진시켰죠. 고향으로 보냈죠. 고향으로 보냈죠. 자 그러면서 또 황운하는 출마하겠다고 또 저기 사표를 냈다가 뭐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날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국가가 아니라 옛날에 그 중국에 보면 중국에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고 뭐 당시에 이제 중화민국이라고 소문이 순원이 설립을 했지만 만주 같은 데는 보면 영향력이 미치지 못해서 거의 군벌 그렇지 않습니까? 매간 매직과 부패와 그다음에 온갖 비리가 판을 치고 이게 딱 만주에서나 모든
그렇죠. 지금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쌍팔년식의 진짜 만주식이에요. 그렇죠. 뭐 총동원했는데 국민들이 아직은 이제 좀 너무 사안이 커서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설마 저 정도까지 하는가 하는데 지금 그게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송병기 업무 수첩에 저게 다 나오는 거예요. 송병기가 저 기록 전문가네, 기록 전문가. 옛날에 저 안종범 옛날에 경제수석하고 꼼꼼히 받아 적다가 거기도 노트 필기 하려고 청와대 수석을 한 사람 같이 많이 썼거든요.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네. 받아 적으면 네. 이게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네. 했는데도 아직도 열심히 그렇게 56건이나 안종범 실장을 썼는데 이 송병기도 그 못지않게 노트 필기 열심히 한대요. 근데 저런 사람의 속성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저게 버릇일까요? 성시성의 발로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내가 다쳤을 때 입증 자료로서 내 혼자 갈 게 아니라 위에서 시켜서 했다고 한마디로 핑계 대려고 증거 확보용일까요? 아니면 나중에 협박을 하려고 썼을까요? 무슨 용도로 저렇게 꼼꼼히 쓴다고? 글쎄, 하여튼 뭐 성격 다투 있겠지만은 유사시에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측면도 강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 안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송병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본인이 해명한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입증됐으면 압수수색이 임박했다고 누구든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쯤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그 울산 태화강에다 버려야죠. 1시간 정도면 그거 버리는데 다 끝날 건데 그거를 갖다가 몰라가지고 집에 놔놨다가 들켜서 압수수색 된다. 결국은 자기가 총대 맬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유사시에 이게 나를 구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나를 보호해주는 보금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 문재인을 뜻하는 VIP도 써놨잖아요. VIP 가로 열고 면목 없음. 왜 8번 떨어졌는데 또 나가라고 하고 그냥 알아서 장관장도 주면 되는데 꼭 출마까지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미안함. 그러니까 그때 임 비서실장이 대신 나서서 얘기했다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촛불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민주주의를 좀 망치고 있어서 민주주의의 문을 닫히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민주주의의 문을 닫히게 하는 문씨가 지금 3명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재인, 저 총리실에 있는 문 행정관 있잖아요. 그 어제 압수수색 공문 압수수색 한 그 문씨, 또 저 여의도에 있는 문씨 있잖아요. 문희상이. 그 문씨 3씨가 지금 문재인 망치고 있어요. 덕분에 이제 날에 안 걸렸던 문정인이는 이제 물러주고 빠졌네요. 문정인은 좀 워낙 조용하니까 염치가 없잖아요. 지가 한 대로 뭐 곧 뭐 비핵화 다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염치가 없으니까 그래도 연세대 교수까지 했으니까 머리는 있어서 입 닫고 있어요. 염치가 없으니까. 근데 저 문희상은 뒤늦게 아들한테 선거구 물려주려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청와대 문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입의 문을 열어야 돼요. 어째 남의 일처럼 저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밑에 사람들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자기는 이제 빠지려고 저렇게 이제 애를 쓰면서 빠져나가려고 특검하자는 황당한 소리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겁은 되게 먼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가다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다. 이제 겁을 먹으면서도 이제 검찰을 갖다가 빨리 해체해서 이걸 갖다가 끝내야 되겠다. 지금 그걸 가지고 추미애를 밀어붙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모든 거는 검찰 이 수사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수사만 못하게 하면 뭐 드러나겠느냐.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우야무야 시키는 게 지금 정권의 최대 쟁점 아니냐,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뭐 지금 추미애를 시킨 게 검찰들을 저 추풍 낙엽처럼 그냥 떨어뜨리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참 희한한 게 오늘 그 리얼미터가 그 TV에서 교통방송하고 뭐 이 발표한 여론조사 물론 뭐 이 사람들을 액면 그대로 눈꼬만큼도 안 믿습니다만 문을 임기 끝까지 지지하겠다가 35에서 41로 늘어났다. 문을 끝까지 반대한다는 사람은 20에서 26으로 이제고요. 어디 종교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민주국가에서 끝까지 지지하고 끝까지 반대할 거냐를 질문으로 물을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이거 가능한지. 저는 호메이니도 이 정도는 안 했다고 보는데 이란의 호메이니.
잘못한 거는 비판하고 바로 잡고 해야 되는데 저거를 설문조사라고 했나요? 그러니까요. 예. 저 미친놈들 눈이 같아요. 뭐라든지 임기 끝까지 지지하는 사람이 35%, 41% 늘었다. 이게 설문조사거리가 되나요? 그렇게 묻는 여론조사 기관도 제가 보기에는 미친 짓이고 뭐 대답하는 사람도 저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네. 국민들이요. 이게 이런 데 대해서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면 이게 정상인 국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질문 문항도 아마 장난을 많이 쳤을 예. 거예요. 예. 개혁을 내세운 뭐 문재인 대통령이 혹시 뭐 작은 실수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물었지 않았을까요? 예. 그럼 뭐 다들 그래도 지지한다고 대답했겠죠. 임기가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네. 예? 미우나 고우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끝까지 밀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이렇게 그렇겠죠. 편파적으로 묻든가. 그렇죠. 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대통령을 보면 참 인상도 그렇게 저는 돈 문제나 이 매관 매직이나 이런 그 검은 의혹 거기에는 좀 깨끗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무능이 문제가 될 줄 알았어요. 무능이. 예. 근데 이게 무능은 원래 있는 거고 기본이고 예, 거기에다가 이 더티한 거 이게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어요. 예, 비리 추가, 뭐 네. 데이트 추가, 부패 추가 네. 막 추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좀 무능해도 네. 그래도 뭐 사람 정직하면 되지 않겠냐 해서 네. 이 싼 맛에 네. 시켰다가 지금 부패 비리 게이트 뭐 다 추가되면서 네. 친북 뭐 이런 것까지 그렇죠. 동맹해체 뭐 네. 이런 것까지 추가되면서 대가가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공사할 때도 그렇잖아요. 예. 예, 뭐 싸게 져준다고 하다가 그 주춧돈만 올리고 나머지는 비싸게 하고서 옵션 때문에. 예, 팔짱 끼고 나 안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럼 집주인은 그냥 머리털 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돌이켜 봐야 될 거는 울산 선거쯤 나왔으면 저런 행태가 국민들이 이거는 민주주의 파괴 행태다. 예. 또 공수처도 좀 그렇다. 이렇게 해서 광범위한 국민의 저항이 네. 선거 조작 행위만큼은 네. 그건 누구를 가리지 않고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지금 현재 문재인 주변에 나오고 있는 각종 비리들, 조국, 유재수, 감찰, 무마, 지금 우리들 병원 의혹, 울산 선거 공작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박근혜 탄핵 부분하고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은 탄핵을 10번, 100번 당해도 시원찮을 정도로 악질적인 지금 헌법 위반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다 크게 분노하지 않는 건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죠. 예. 저는 이것도 지금 정권적인 좌파 정권에서 이 프레임 씌우기가 어느 정도는 좀 먹혀서 그렇다고 봐요. 예. 이 검찰이 검찰 개혁을 저항하기 위해서 억지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프레임을 몰고 가잖아요. 예. 이런 게 국민들이 약간 긴가민가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의 대안 세력으로서 뭔가 이 분노한 세력을 이렇게 결집시켜서 싸워줘야 되는데 여기서 좀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황교안 대표가 이 분노를 결집하는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데 좀 실패한 것도 저는 원인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대목은. 그러니까요. 그게 제대로 이렇게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죠. 저 모양인가가 굉장히 저도 아쉽고 정말 어떨 때는 참 이렇게 미칠 것 같아요. 예. 여론조사는 오히려 더 높아진 거로 나오니까 아무리 조작이라고 하지만은 참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 영구주의라고 부르는 틀 안에 녹아들어서 그런 거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의심이 좀 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한 5, 6년 전에 그때 이제 친 러시아 푸틴 앞잡이 비슷한 대통령이 호화사치 부패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제 쫓아낸다고 그 마이단 광장입니까? 키예프에 거기 모여가지고 몇 달을 한겨울에 그것도 되게 추운 나라 아닙니까? 그 그렇죠. 겨울에 한겨울에 그 시위를 했어요. 그래 마이단 뭐 광장 투쟁인가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그때 우크라이나의 네. 독재자를 쫓아냈어요. 네. 집에 가보니까 네. 뭐 동물원도 있고 한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그게 그때 이제 크림 반도를 러시아가 막 이렇게 네. 먹고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할 할 때죠. 때죠. 네. 근데 그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친러시아도 많고 러시아 민족이 또 20, 30%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도 사실상 좀 예. 불투명한 그런데 그 키예프 광장에서요 민주주의를 지킨다고 네. 정말 그래가 나중에는 러시아가 네. 특수병을 저격병을 데려와가 네. 100몇십 명을 죽였어요. 네. 이 총을 쏴가. 그런데도 끝까지 싸워가지고요. 네. 그래도 또 당시에 네. 이 친러시아 쪽에 네. 대통령을 쫓아내는데 성공했거든요. 네. 자,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 러시아의 네. 유럽에서 제일 못 산다는 그렇죠. 나라, 또 네. 러시아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렇죠. 국민들이 거리에서 총을 맞고 테러를 당하면서도 네. 투쟁을 해서 정권을 쫓아냈는데요. 이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의 막장, 나는 네. 동양대 총장 해임 이런 네. 부분을요. 이 정권이 얼마나 치졸하고 졸렬하냐. 네. 사실 지금 보면 우리 이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하는 분 뭐 네. 저 또 많은 유튜버나 이런 네. 사람 중에 정권에 좀 치명적인 사람들에 대해 가해지는 탄압은 네. 치졸하다 못해가 매우 디테일하게 옵니다. 그러니까 참 좌파 정권이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다 거의 그냥 제거 대상이고 네, 제거 그런 거죠. 대상이죠. 네. 만약에 이제 문이 4월 총선에 이기면 제가 볼 때는 네.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많죠. 예, 개헌을 해가지고 네. 물론 뭐 북한하고의 국가 연합 네.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차피 자기들이 다수가 되면 네. 단계적으로 다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해가지고 네. 그 개헌을 통해 이제는 대통령이 없도록 만들어 버릴 거라고 네. 봅니다. 특히 뭐 선거에서 정의당하고 합쳐서 어느 정도 의석이 되면은 뭐 못할 게 없겠죠. 네. 네. 지금 정의당이 선거법 개정되면은 상당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네. 한 뭐 20석 이상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지금 여야가 6대 4로 돼버리면 예. 300석에 60%면 180석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선거에가 한 4, 50명 집어넣으면 네. 또 이기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200석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180석만 네. 가면. 네. 그러니까 문이 지금 노리는 그런 그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 저지른 모든 비리나 부정이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다 덮어버리고 네. 정치적 야합을 하겠다. 네. 그리고 한국당에 아마 이원 집정부제 제안하고 너네들도 장관 몇 개 주게 하면 이 사람들 꼬리치고 할 겁니다. 안 한다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참 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보면 지금 녹화는 이 목요일 날 임동호라고 울산에 경선한 사람 네, 네. 한병도 예, 옛날 당시 정무수석했던 네. 그 정무수석했던 한병도가 네. 울산시장 경선을 불출마라고 권유했다. 네. 이렇다면 이거는 한병도는 누가 시켰겠어요? 문재인이 시켰죠. 한병도가 뭐 울산시장까지 예. 그 관여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예. 뭐 시켰겠죠. 예. 네. 누구의 뜻이라고. 예. 네? 아마 직접 불러서 얘기하지 않으면 뭐 비서실장 통해서 예. 손가락을 이렇게 올리면서 얘기했죠. 이거 뜻이다. 알아서 겨. 네? 그래서 임동호가 오사카 총영사나 뭐 한전, 동서발전 사장 자리를 갖고 논의를 하다가 불발이 되고 결국은 임동호를 제거하고 송철호 경선 없이 경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웃기는 거죠. 경선을 방해하고 또 경선을 방해가 1인을 꼽고 네. 그런 다음에 또 상대방인 한국당의 김기현을 공천받는 날 네. 뒤지고 뒤지고. 이거는 치졸한 그야말로 거죠. 이 완전히 지금 푸틴이나 네. 시진핑 네. 그런 저 수준이죠. 김정은이가 하는 수 정도 되는 거 그런 아닙니까?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임동호라는 사람이 다 공개를 했어요. 네. 그러면 청와대에서 저거 친구를 권유했다라는 게 불법이 아니다 칩시다. 청와대에서 니 놓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그건 공공연한 압력이죠, 저거. 어마어마한 네. 압력 아닙니까? 네, 저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죠, 저거는. 예. 네. 선거 7개월 전에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 6월 달에 선거했으니까 네. 2017년 12월에 임동호한테 네. 선거 출마를 포기하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벌써 한 6개월, 5개월 전에 그런 거죠. 예. 네.
있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참 정무수석이 왜 그런 행동까지 했는지 저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 공공연하게 대통령이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쟁자 보고 너 나가지 마. 그 다음에는 또 자리 준다. 자리 안 주고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뭔가 또 압력을 넣어서 또 저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광범위한 사찰이 지금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저거에는 저는 뭐 국가 정보기관에 총동원됐을 가능성도 저는 많다고 봐요. 네. 그러네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얼마나 쇼를 하는가 하면 수영하던 최윤희를 남편이 그 가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문화부의 문체부의 과장으로 그 과장이 아니라 제가 농담했습니다. 차관으로 임명합니다. 글쎄 저도 긴가민가 할 정도로 자기 지지했다고 저렇게 참 임명할 수도 있나. 문체부 또한 차관은 옛날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승마 그 사건으로 노 뭔가 그 사람은 또 임명한 적이 있죠.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조대엽이라고 초대 그 노동부 장관으로 지정됐다가 조대엽인가 뭔가 한국 뭐 여론 방송 거기에 뭐 임금 체불 등으로 낭만 이 조대엽이를요. 지금 뭘 시켰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또 한 자리 큰 자리를 줬습니다. 정책기획위원장을 시켰다. 그냥 뭐 매간매직 수준이라고 봐야죠. 저거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때도 뭐 음주운전부터 이런 거 저런 거 많아서 낙마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종합 세트로 낙마했죠. 문재인 와서 장관들은 자기 마음대로 막 임명하거든요. 낙마한 사람 몇 명 있는데 문제가 심해도 너무 심한 사람은 낙마했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밀어붙였죠. 귀 막고 눈 감고 코 막고 그냥 다 통과시켜버렸어요. 강행 임명을 했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이 그 조 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 줬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최윤이 뭐 수영 선수 나는 얼마나 우리나라 체육에 식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대통령 문재인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했다면 그 심각한 문제가 이 사람은 한참 전에 80년대 초반이니까 아시안 게임에 상관왕하고 원히트 원더로 그냥 일찌감치 떠나서 스포츠계에서 뭔 활동을 했는지도 내 기억도 안 나요. 그러니까 잠깐 반짝하고 떠났던 사람이 지금 체육계에 저는 활동한다는 소리도 못 들어봤고 이러다가는 뭐 숨쉬운 운동만 해도 또 차관이 될 수 있나 싶어요. 숨쉬기 운동만 잘해도. 저도 60년 이상 숨을 쉬었기 때문에 차관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차관이 아니라 총리 하시냐 저런데 정세균이 해가지고. 자, 오늘 이런저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